옥수님이 확실히 그 24기에서 보여줬던 말 그대로 그냥 미션을 수행하던 모습보다 옥수님의 본체가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야.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없지는 않은데 지복행 자체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 지복행 프로그램 자체는 방구석에만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 같은 프로그램이야. 아, 그리고 여기 참 식당에 와서 24 영식님은 활약이 좀 있거든요. 일단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고 여기 또 식당에 계신 분들도 영어를 못해. 근데 24 영식님은 굉장히 과감해요. 이 성향을 보면서 야, 이게 역시 사람의 모든 성향은 장단점이 연결돼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짜치는 것도 영식님은 그냥 해. 예를 들어서 옥수님하고 1대4, 1대5 그때 데이트를 할 때도 이제 거기서 막 달려나가서 옆자리 내가 앉아야지 달려나가고 그거는 솔직히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 못 하거든요. 보통 사람은 거기서 어쨌건 아무리 뭐 경쟁이고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남들보다 옆에 달려나가서 옆에 앉으려고 뛰어나가는 거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도 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수의사 영수님이나 그걸 뛰어나가는 영식님이나 씨는 부끄러움이 없는 건데 또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또 과감하게 또 주문도 시키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메뉴를 시키는데 아유 굉장히 뭐 과감해. 인사도 지금 샌베노 이거를 기억을 못해. 발사, 세르비아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 그 부끄럽지 않은 부분 때문에 또 과감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도 칭찬을 하는 거야. 야, 너 소통 잘한다. 영식님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몽고에서 살아남는데 상당히 훌륭한 조건으로 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는 이게 이 사람의 단점이지만 다른 환경에 가면 이게 이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옥수님도 영식님의 장점은 소통의 귀재다. 이제 영식님도 소통했지만 옥수님도 소통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띄워주고 있지. 아, 여기는 러시아가 제2외국어구나. 지금 옥수님이 진짜 잘 맞춰주고 있고 여기 만약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다른 유형의 사람이 나왔다면 얘기가 좀 달라졌겠지. 만약 24 옥수님이었으면 22 영수님이 환전하러 갔고 아침에 일어나 그러면 24 옥수님이면 같이 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해놨을 거예요. 뭐야 저 푸르공 타고 이고생을 하는데도 찡그리지 않는데 사전망대 선녀지. 지금 저 별 보러 가는 건 옥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별로 별 보고 싶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저 푸르공 타고 하루에 막 거의 10시간씩 한 번 이동할 때마다 6, 7시간씩 이동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불만 안 하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망대에서 본래 몽고에서 지금 이렇게 타고 갈래 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근데 둘 다 취향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몽골이 취향이 아니었었거든. 아, 그래서 아무튼 간단한 단어도 못 알아듣는데 영식님은 소통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영식님의 특징이죠. 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이런 데서도 또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쓸모가 있네요. 문장을 외워. 메타인지 어디 갔어? 응? 바이아릴라를 지금 3일째 발사라고 하고 있는 분이 뭘, 뭐 이런 긴 문장을 외우려고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지복행 이 정도 봤으면 모든 국민들이 몽골어로 감사합니다가 뭔지 다 알게 됐어. 물 달라고 했는데 뜨거운 물을 받았고요. 아, 여기도 뭐 이제 차가운 물, 뜨거운 물 그게 용어가 다른가? 영어에도 햇이랑 캡이랑 이런 게 좀 모양이 다른 것처럼 약간 물도 조금 냉수 한 잔 주세요. 아니면 여기는 그냥 원래 물을 끓여서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김이 펄펄 나는데 옥수님이 뜨거운 거 확인하고 자기는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는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영식님스럽죠. 이제 3일이 되니까 이제 바야를레로 바꿨어. 바야를란데. 그래도 많이 비슷해. 굉장히 꾸덕한 제육볶음 같다. 근데 이건 뭐 이것대로 맛이 있겠지? 야, 근데 저게 1인분이야. 양도 많고 밥도 많고 밥량도 많고. 그래서 김치 있다고 맛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잘 못 먹어. 지금 이 냄새에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는 못 먹고
그러면서 이제 아우 그렇게 안 먹으니까 나보다 어깨가 좁지 이러면서 옥수님이 살짝 그 어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받은 것을 정면 돌파하는군요. 근데 영식님은 이제 발끈하지. 내가 크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또 여행이 계속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행이 끝나면 나 좀 허탈할 것 같아. 그리고 영식님은 나는 여행 끝나면 옥수님을 아예 정이 털릴 것이냐, 절연할 것이냐, 돈독해갈 것이냐. 지금 원래 영식님이 하려고 했던 말은 지금 그러니까 영식님은 옥수님하고 잘해볼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안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옥수님이 24기에 나와서 어떤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미션 수행을 하다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옥순에게 왔던 5명의 남자들은 상처를 받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를 하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착하게 행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놓고 자기를 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내가 겁이 많아서 착하게 살았어. 남들에게 쓴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살았어. 그냥 죽어 지냈어. 그렇다고 착한 거는 아니죠. 그냥 겁이 많은 거지. 조심성이 많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감정 기복이 없었던 거는 감정 기복이 생길 만한 인연이 없었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생길 만한 사람이 영식에게 다가오는 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기회가 그냥 단지 없었거나 그런 상황에 본인을 놓지 않았거나 그냥 항상 살아온 대로 살았거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감정 기복은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자들 상위 5%를 뽑는다 하면 들어가시죠. 그 오열 씨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장면 아니야. 하면서 했잖아. 그 앞에 다른 경쟁자 남자 출연자들 또 있고 앞에 옥수님 놔두고 그때는 이제 고삐가 풀린 게 영식님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들 알아요. 인간의 바닥을 경험해.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뭔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야, 한 3분 안에 뭔가 훈련 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진짜로 드는 그런 훈련들이 있거든요.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 아니었구나. 나는 나 스스로를 그런 가혹한 환경에 놓아본 적이 없구나. 근데 연애가 좀 그런 것 같아. 자기 자신의 감정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연애가 그렇지는 않지만 한번 그렇게 견딜 수 없는 터져나오는 그런 감정을 겪어보는 거. 그러면 영식님은 물론 모태솔로는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지. 근데 모태솔로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게 지금도 본인이 감정 기복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기복이 있을 만한 인연이 없었던 거죠. 지금 옥수님이 처음으로 있었던 거야. 근데 그만큼 옥수님에게 마음이 빠져 있었던 거죠.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 작은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같이 이제 작은 별 처음에는 그래서 나는 그냥 작은 별에 머물게요. 뭐 나는 당신의 사조성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작은 별로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야 이게 자꾸 기대가 생기는 거야.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영식님은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 근데 이게 조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자마자 이게 뭡니까 이게? 난 굳이 고르자면 칼이나 이게 뭐야? 누가 물어봤냐고? 이게 뭔가 이 방송을 위한 자폭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외모가 좋아서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이 시원한 게 딱 보이니까. 그래서 쿨한 성격. 그래서 나 좋아했나? 여기서 아니 나 좋아한 적 없는데? 이것도 너무 짜치고 좋아했지. 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순간 뇌정지. 하지만 옥수님은 놔주지 않죠. 그래서 나 좋아하냐고. 그래서 나 좋아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지금도라고 해야 되나? 아련하게 쳐다보면서 지그시 쳐다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아무튼 하지만 이제 영식님은 다시 이 기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여주인공의 대사였는데 그게 아직도 나를 사랑해? 라고 이제 물어봐요.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always라고 했나? 그 전에 부부가 있는데 부자가 제안을 해. 자기랑 하룻밤을 너의 아내가 나랑 하룻밤을 보내면 돈을 많이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봉합이 되는 그 스토리에 되게 옛날 영화고 거기서 오래지가 아니었나 그게? 은밀한 유혹이 맞는 것 같아. 로버트 레드푸드랑 데뷔 너 많이 변했네? 응? 말 돌리고 이런 거?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칭찬하고 이런 거는 참 배워야 돼. 이런 건 참 좋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관문 같은 게 있네요. 난 이 관문을 보면서 그래서 모험이 시작됐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승마 체험 30분의 자유 시간이었고 여기서 마트에서 진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물을 실은 카트가 있는 사람이 챙겼어야 되는데 옥수님은 어쨌건 생존을 위해서 물부터 챙겨갖고 카트로 달려가. 든든해. 솔로나라 그 24기 때 옥수님도 실은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분이 거기에서 솔로나라에 왔으니 플러팅을 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지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섣불리 한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말 그대로 솔로나라에서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옥수님의 전략은 일단 선택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가자라는 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략 자체가 옥수님의 원래 스타일하고는 잘 안 맞았었죠. 그러니까 옥수님은 털털하고 칭찬이나 이런 남에게 말을 잘 하는, 그리고 무던한 면이 있는, 근데 회피형인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영식님은 진짜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죠. 장점이지. 단점은 그 원래 남자들은 보통은 이게 남자들이 뭐 잘한다 뜻이 아니라 의외로 잘 못 물어봐요. 길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해. 그거를 약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그런 게 부끄러움이 없어. 남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 짜쳐 보이는 거, 약간 살짝 비겁해 보이는 거 상관없어. 하지만 굳이 소고기 묵국을 계속 끓이려는 이 시도, 뭐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김치찌개 넣을 고기도 사가고요. 그나저나 이거 24 옥수님도 이게 오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복행 분석을 이제 분석할 만한 콘텐츠는 아니어가지고 좀 안 하거나 한 2, 3주에 몰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요. 아이 계시잖아. 서운하시대잖아. 이런 게 얼마나 친절해. 별로 안 서운하거든. 네, 서운해요라고. 친, 친절해.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해도 배워요. 그렇게. 근데 영식님은 일할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들어가면 잘할 것 같아요. 약간 융통성이 좀 없지. 융통성이 없고 겁이 없다? 수호지심이 없다?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꽉 막히고 짜친 거는 단점인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한번 머릿속에 박힌 일은 꼼꼼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체면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을 우선, 어쨌건 일이 잘 되는 걸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참 신기해. 상황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 한국말도 잘하시는군요. 그래서 삼겹살을 드시려다가 여기서 생수 옥수님이 저렇게 안 챙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가니까 물도 없더라고. 여기서 영식님이 이제 이 다음 주 예고에 이제 미주 가이드님을 많이 챙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설마 러브라인이겠어. 그냥 뭐 이렇게 좀 친해지고 또 그러니까 약간 어그로지. 제작진의 어그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미주 저희 마지막은 아니죠?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게 뭐 그건가요? 흔들다리 효과 그런 건가? 여기 흔들다리 위해서 의지할 사람은 지금 미주 가이드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잘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3일차가 되니까 이제 미주 가이드에 대해서도 배우고 근데 많이 배워. 프로공이라는 것도 난 처음 알았고 야 이거 참 큰 경험했다. 근데 진짜 이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이렇게 체감하는 거 말고도 전체 시야로 저게 가득 찬다는 게 좀 신기한 경험일 거는 같아. 프로공은 튼튼해요. 프로공 튼튼해요 노래를 이제 옥순이 부르고요.
나라라 슈퍼보드. 나라라 슈퍼보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을 저팔계로 비유를 하는군요. 이게 그거죠. 그 미녀들이 보통 이제 아우 나 살쪘어 하면서 이렇게 잡히지도 않는 살 억지로 잡아가지고 살쪘어 이렇게 말. 그 일환 아니야? 어? 그리고 영식님은 사오정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말을 타러 왔죠. 아 여기 나온 게 우디에르슨이었구나. 네. 오늘의 여행지는 욜리남 독수리 계곡. 여기엔 얼음이 있네. 그리고 말이 되게 이게 작아요. 말이 작은데 실제로 말을 타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높아. 이렇게 그 말을 볼 때는 별로 안 커 보이는 말도 막상 타잖아요. 되게 높아. 여기는 고려시대 느낌이나 가이드 이름이 안철수네요. 아 그런가? 아주 착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난리죠. 여기서 말들. 근데 뭐 카메라 있고 여기 뭐 제작진들 이렇게 쫙 깔려있고 막 갑자기 낯선 환경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둘 다 수컷입니까? 암컷은 없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죠? 왜, 왜, 왜 말에 수컷 암컷을 왜 따지는 거죠? 뭐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아니 말의 성별을 구분하고 엉덩이 때린다는 얘기라고 뭐 이게 드립을 치려고 지금 영식님은 뭔가 방송을 위한 드립들을 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 지금 영식님이, 우리가 영식님에게 기대하는 건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영식님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재밌습니다. 재밌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골격 크신 분이 왜 힘을 못 쓰세요? 아, 잘 긁네. 안장이 있긴 있는데. 자기가 말하고 입 실룩거리고, 그니까. 그니까, 안 웃긴 사람이 웃기려고 애를 쓰고 혼자서 웃는 게 가장 반응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무거워서 어떻게 미안해. 측은지심이 있으셔. 옥수님도. 근데 여기서 말이 막 날뛰었어. 너무 큰 사람이 타서 아 이러다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뛴 게 아닐까. 이 정도 좁은 정도면 적토마 정도는 와야 태울 수 있지 않나 뭐 그러면서 아 나는 안 되겠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 말을 타고 쭉 들어가고요. 몽골 말이 이제 원래 착하다고 했는데 아까 그 말은 도망갔죠. 약간 빡센 일 시킬까봐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게 이제 말을 타고 이동을 하고요. 뭐 말이 말을 잘 안 듣네. 이런 드립을 치면 안 돼. 이런 드립을 칠 때는 항상 그 후속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저 드립은 보통 사람들 반응이 없거나 싸늘해 할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 후속 멘트가 괜찮아야지. 저기서 웃을 줄 알고 기대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약간 눈빛으로 안 웃겨라고 이렇게 눈빛으로 물어보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드립 치고 여기서도 치고 지금 사방팔방에서 지금 치고 있잖아요. 힘을 빼라고 하는데 뭐 힘도 빼본 사람이 빼는 거죠. 이거 뭐 쉽지 않죠. 그렇게 이제 말을 타고요. 여기서 이제 옥수님 그래서 가이드분이 두 분 부부죠. 근데 지금 아마 옥수님은 지금 말에 신경 쓰여가지고 대꾸할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3분의 1도 안 온 상태였고 그렇게 이제 이걸 타면서 이제 꼬리뼈가 까져왔군요. 얘네 발 안 아플까? 돌인데? 아, 내가 너무 무거워서 얘네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승마 못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취미들이 좀 있죠. 네, 말은 말발굽에는 신경이 없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못 같은 거 박아서 고정시키고 그러잖아요. 승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 좀 체구가 좀 작죠. 체구. 야, 근데 이건 진짜 멋있네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너무 죽어가지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꼬리뼈도 다치고 여러모로 진짜 고생이 많네요. 로로 하고 여기서 이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가이드분이 갑자기 이제 뭐 기사도 같은 그런 딱 자세를 취하세요. 그래서 아 이게 여기 돈 받을 때 예식인가? 이게 첫 손님에게 돈을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받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무릎이 아프셨어. 어르신이 막 다 무릎 꿇어. 그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인도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얘가 이제 여기 기사였어요. 기사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 기사인데
그 태우고 가는 그 사모님이 옷을 약간 좀 선정적으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힐끗힐끗 보다가 아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막 자기 정신을 차리자고 이렇게 때린 거야. 순간적으로 자기 몸을 때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선정적으로 의상을 입었던 사모님이 왜 무슨 일 있니? 김 기사 왜 그래? 그랬더니 김 기사가 별일 아니고요. 여기 저희는 이 길을 지날 때는 항상 이렇게 예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항상 그 길을 갈 때 사모님이 항상 그 똑같은 백을 취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렇고 무릎을 꿇는 이유 뭐냐? 다리가 아파서 그랬다고. 그렇게 뭔가 의뢰가 생기기도 하죠. 지복행 콘텐츠 자체는 참 재밌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낯설과 이 컨셉이 다르니까 어색한 거겠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온 리뷰와 분석과는 조금 스타일을 바꾸고 약간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전에 체코를 여행하는 분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좀 만족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체코, 저는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걸 워낙 안 다녀본 사람이니까 간접적으로 그랬고, 여기도 그래. 이런 몽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내가 지금 저 게르가 가지고 자면은 그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좋잖아. 그래서 자연을 만끽하고 말을 꼭 타라. 기억에 남고 좋았다. 다리에 이제 알배길 정도로 힘들었고 꼬리뼈에 살갗까지 까졌고요. 꼬리뼈가 긴 건 좀 진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이제 꼬리뼈 까졌어. 연고 챙겨왔어. 나중에 반창고 해줄게. 연고 발라줄게. 꼬리뼈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 꼬리뼈 영식님이 꼬리뼈 위치를 몰라서 발라준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어디 뭐 척추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말도 성별이 중요한 사람이 꼬리뼈에 연고를 발라준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그러네요. 꼬리뼈 연고는 부부끼리도 발라주기가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냥 안 들었나? 제대로 그냥 못 들었겠죠. 제대로 듣고 그걸 발라줄 생각을 했으면 영식님이 얼굴이 빨개졌을 텐데 지금 굉장히 멀쩡하게 과자를 씹고 있는 걸 보면은 그냥 안 듣고 그냥 말한 것 같아요. 옥수님이 그때 거기는 좀 약간 인프라나 이런 게 좀 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거절을 분명히 했음에도 영식님은 그래 몽골 가고 싶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거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둘이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니까 무슨 정말 사이좋은 남매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숙소로 오는데 야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이게 놓여 있어. 야 이 정도면 진짜 야외 훈련장 같아. A형 텐트 그만 아니면 지휘소 텐트 세워놓고 그냥 하는 뭐 그냥 군대 훈련하는. 야 진짜 자연 경관은 정말 장관인데 야 대단히 이것도 젊을 때 가야겠어. 야 이것 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딱 이 지금 게르 몇 개야 이거 7개 딱 있어. 옆에 화장실 하나 딱 있고 수도 물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그냥 막 그 씻고 막 뭘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가면 안 되고 그냥 가서 현지인들처럼 지낸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짐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가야 돼.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씻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럴 각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각오로 가야 될 것 같아. 몽골은 물론 몽골에도 좋은 인프라가 있는 그런 여행지가 있겠지만 이 여행지는 근데 이런 정도의 여행지를 옥수님이 가셨는데 이 대단한 거야 실은.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이 고생이 안 와닿는 거지. 대단해 실은. 성수기 때는 화장실 샤워실 있는 현대식 게르가 많다고. 그렇군요. 성수기 때 가야겠네. 왜? 굉장히 재밌었어. 이때 그래 이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몽골 전통 악기로 연주한 크랜베리스의 좀비가 흘러나왔어요. 전에도 한번 크랜베리스 좀비를 실제 크랜베리스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른 목소리로 배경음악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작진 중에 한 명이 크랜베리스 팬인가 봐. 근데 여기서 왜 좀비 음악을 틀어줬지? 이제부터는 생존이야. 좀비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그리고 옥소님이 달리기 시합할래? 저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영식님이 느리진 않겠지. 그 자기가 이제 뭐 무거운 거 들고 할게. 내가 페널티 갖고 해야지. 내가 무거운 거 들고 할게. 야, 빨리 와. 그러니까 영신님, 진짜 미치겠네. 하면서, 여기 땅 알지? 뒤에서 출발할게. 매너할게. 하지만 영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 영식님은 부끄러움이 없는 분입니다. 뒤 돌아보는 옥수님, 뒤에서 출발했다는 그 기록만 남긴 채 그냥 달려버리죠. 무거운 거 들어주겠다는 영식님 어디 갔어? 이건 뭐 소고기 묵국 같은 거예요?
말만 했으니까 된 거야? 무거운 거 들고 뛴다며 뭐 페널티를 가질 것처럼 하더니 뒤에서 출발했는데 그건 단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나? 그래서 어 그래서 필사적으로 뛰어서 한참을 이기고요. 아유 영식님 축하드립니다. 네 천하제일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했네요. 그러면서 나 좀 덱스 같았냐 이러고 있어. 아 참. 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청년이란 말인가. 아, 여기서 덱스 같았냐고 물어보네요. 아니 옥수님은 대단한 거야 실은. 이게 이 정도의 가혹한 환경에서 저 정도의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전에 1시즌만 봐도 그 세 팀 모두 마찬가지야. 이럴 수 없었을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에 지금 옥수님 감기까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가서 침낭 2개 들고 오는 것도 실은 대단한 거예요. 덱스 같은 얘기 지금 3번 물어봤어. 2번 대답 안 했으면 왜 대답 안 하는지 어느 정도 떠올릴 법도 한데 못 들어서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시 영식님이죠. 그렇게. 아 근데 이렇게까지 두 사람이서 초원에서 누워서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 이게 꼭 이성적 호감이 아니어도 굉장히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됐을까? 그냥 그 뒤로는 뭐 같이 보고 이러긴 어려웠을라나? 노비야? 아니야? 그래 침 닦은 거 한번 확인해 주고요. 옥수님은 자꾸 이 발에 그렇게 이제 발 말냄새를 맡고요. 발냄새야 말냄새야.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게 기술이 너무 발달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이 기술이 더 발달해가지고 화면에서 어떤 우리의 다른 감각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저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 지금 그냥 소리와 영상만 볼 수 있는 시대여서 다행이지. 그 당시에 채플린도 어떻게 보면 몰락을 했었죠. 찰리 채플린이 몰락한 이유로 그걸 듣는 사람이 많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대. 근데 뭐 이것도 약간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어 버리는 거지.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미스터 빈 목소리 좋지. 굉장히 중후하고. 옥수님은 지금 박스부터 필요한 것부터 옮기는군요. 세면대도 있고 난로도 있는데 문제는 이 세면대가 물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물을 부어놓고 써야 돼. 물론 뭐 이 정도면 영식님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짐을 옥수님이 마저 들여오고 있고 영식님은 이제 퍼져서 앉은. 어쨌건 뭐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 아 여기는 말똥을 번개탄으로 쓰는군요. 이게 약간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생글생글 웃는 이런 가이드 분에게 물론 영식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약간 숫기 없고 좀 순진한 그런 분들은 진짜 애정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미주 씨 게르를 영식 씨는 이제 사진을 찍네요. 근데 이게 뭐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는 게 지금 게르 아까 보니까 7개 있던데 뭐 주차장 지금 어디 아이파크몰 같은 데서 주차 자리 찍어 놓는 것도 아니고 노상방뇨 해도 되잖아요. 아니 화장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재래식 화장실도 마주하고요. 그래서 옥수님은 보면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옥수님이 뭐 나쁘게 말하면 불안도가 좀 높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무던하고 여유 있는 거에 비해서, 어쨌건 타이트해. 여기서는 물도 아껴야 되고 다 아껴야 돼. 옥수님 말이 맞아. 샤워하면 안 되지. 손 씻고 이런 것도 가능하면 줄여야지. 손을 씻을 생각하면 안 돼. 내일까지 장 못 보니까 이제 옥수님은 아껴 쓰자고 일회용 속옷이랑 일회용 수건이랑 등 그렇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겁없는 인생을 살았군요. 난로에 이제 불을 피우고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는군요. 번거로울까봐 한 번에 그냥 다 부탁을 해서 받았고 그래서 손 씻는 그러니까 지복행은 약간 어떤 심리학화와 뭔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잡담도 가면서 같이 여행 가는 느낌으로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막 크게 분석할 거리에 눈에 불을 켜고 막 찾고 도파민을 쫓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낯설에서 익숙했던 분석했던 분들이 여행 가는 거를 같이 간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보는 건 재밌어. 저기 손 닦은 걸로 후라이팬을 닦았어요. 영식님도 약간 그 위생관념이 조금 아쉽죠. 그렇게 여기서 내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젓가락 집게 가지고 오라고. 근데 랜턴을 찾는데 여기 랜턴이 이제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 나한테 줬는데 갖고 있으라고 했고. 예요. 테이프 깎아 해서 봤는데 이분들은 못 봤죠? 여기서 영식님 입장에서는 옥수님에게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줬으니까. 근데 옥수님은 식탁에 그냥 올려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탁 위에 이제 랜턴이 그대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옥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컨디션도 안 좋지만 여기서 밖에 나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고 나온 김에 침낭까지도 챙겨 가거든요. 여기는 뭐 차가 열릴 수도 뭐 누가 훔쳐갈 일은 없을 테니까. 저거 어두운 데서 이제 침낭을 가지고 오는데 이 옥수님이 없으니까 후라이팬 닦은 물로 양치하기로 한 물에 쏟았군요. 뭐 이게 여행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아요. 이러니까. 물을 아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아. 영식이 확실히 고문관이라니까. 물을 버리면 안 된다. 이 지금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프라이팬을 깨끗이 닦는다. 미션. 그리고 물은 버리면 안 된다. 미션. 그러면 물은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일 양치하기로 한 물에 넣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짜여진 큰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거에는 영식님 입장에서는 지금 잘못된 게 없는데 이거는 이제 상식과 센스가 부족한 거지. 그리고 1분간 손을 닦다가 결국 고기를 또 손으로 집었네요. 저게 뭐요? 저렇게 되면 저 손을 또 씻는데 또 물을 또 써야 되잖아. 저거 하려고 손을 그렇게 1분간 닦고 또 하고 나서 또 하고 그러면 더 낭비지. 기다렸다가 구워도 되잖아요. 지금 옥수님이 집게 가지러 갔는데 지금 여기서 좀비 음악이 나온 건 지금 약간 좀비 사태가 터진 것 같이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좀비 사태가 터진 상태에서는 영식님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겠어. 영식님하고 같이 다니면 일단 물자의 운용에도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펑크가 나니까. 그래서 옥수님이 지금 이 침낭을 2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어, 지금. 그러니까 야, 그거 손으로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영식님의 이 문제가 영식님이 기본적으로 센스가 없는데 고집이 세. 몽골에서 별 보면 약간 뭐 시골에서 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가? 더 이렇게 막 쏟아지는 느낌이 들까요? 근데 영식님이 고집이 있어. 그래서 손으로 안 하면 안 될까? 근데 이제 손 닦고 했는데 이런 게 영식님이 고집이야. 그러니까 아니 고기를 어차피 구워 가지고 집게로 들고 자를 거잖아. 그 잠깐을 못 기다린 게 아니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손을 닦고 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저런 것들이 참 한번 이렇게 거슬리기 시작하면 진짜 계속 보기 싫거든. 자꾸 뭘 이렇게 손으로 쥐어 먹고 그런 게. 그러면 손집게로 넣은 건 어떻게 할까? 아니 뭘 넣은 걸 어떻게 해요? 설마 그러면 넣은 걸 집게로 꺼내가지고 손 닿은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라고 하겠어요? 그건 그냥 익히니까 괜찮지. 근데 일단 본인 손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러니까 이게 고문관이 되는 거야. 이 쓸데없는 거에서 고집이 있고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지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펑크가 나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랜턴 어디서 찾았어? 근데 랜턴 못 찾았는데? 근데 랜턴이 여기 책상에 있었어. 근데 원래 있었어요.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어. 근데 영식은 네가 들고 왔잖아요. 방금 봤는데. 근데 들고 온 거를 봤다는 것 자체가 영식님의 착각이죠. 들고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들고 왔잖아 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영식님이 좀 센스가 없어. 들고 오진 않았거든. 봤다고 말하는 거가 옥순이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옥수님은 지금 집게랑 그것뿐만 아니라 침낭 2개를 갖고 왔어. 그러면
지금 영식님은 에이 지금 랜턴 있었으면서 그랬네 라고 그것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침낭 들고 온 것도 좀 보세요. 영식님 뒤돌아봐봐요. 침낭 봐봐. 침낭도 뭐 깃털리불이라서 가볍나? 아니야. 침낭도 은근히 무겁단 말이지. 근데 영식님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폭발을 하는데 영식님은 그 랜턴 있었으면서 왜 내 탓하고 그래? 이게 약간 그 책임 소재를 따지던 24기 때도 조금 그런 게 있었거든. 책임 소재 따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김치볶음밥 한 것도 영식 씨가 아니라 그때 영우가 했다고 정확히 얘기를 한 것도 이제 같은 일환이고. 아니 내가 지금 손에 침낭 들고 왔는데 그래 침낭에다가 집게에다가 가위까지 해서 들고 왔단 말이지. 그래, 아니 내가 방금 여기 있었을 때는 없었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랜턴이 어디서 생겼지? 근데 영식님의 문제는 옥순이가 들고 왔다라고 머리로 답을 내렸어. 그런데 그 답을 내린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영식 씨가 그렇거든요. 한번 자기가 답을 내리고 거기서 다른 생각을 못해. 옥수는 몽골을 가고 싶어 한다. 끝. 옥수는 나와 같이 별을 보러 몽골을 가고 싶어 한다. 끝. 생각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옥순이 들어오면서 랜턴 들고 왔겠지. 그냥 끝. 누나가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소한 거에 좀 목숨 거는 이런 게 뭐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일인가? 그냥 신기하네 이거 없었는데 어디서 생겼지? 누나 이거 안 들고 온 거야? 안 들고 왔어. 나 지금 침낭 들고 왔잖아. 그러네? 이거 어디서 났지? 위에서 떨어졌나?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거든. 근데 영식님은 한번 그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손으로 고기를 집은,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손으로 고기 집은 거를 지적받은 게 살짝 긁혔을 수도 있어. 여기서 지금 깔탈스럽게 구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괜히 랜턴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 됐을 수 있겠지. 카메라 돌려. 아이, 옥수님 센스 없게 카메라 돌려가 뭐예요. 테이프 깎아라고 해야지. 지금 낮술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응? 그러니까 옥수님이 이제 이거는 막 너무 명확한 건데 세게 나오니까 이제 영식님 당황하고 내가 지금 침낭 들고 왔는데 랜턴을 어떻게 들고 와? 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응? 그래서 근데 영식님은 그건 모르겠고 아니 랜턴이 없었고 누나가 들어오면 생겼다니까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들고 왔다고? 내가 들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안 들고 왔으면 어떻게 할래? 혼난다. 혼나. 앞으로 찍소리도 달지 마. 근데 영식님은 어이가 없네. 진짜 나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없었던 거랑 나타난 거랑 이 사람이 들고 오는 거를 봤다는 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영식님은 들고 오는 걸 봤다라고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영식님이 물론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약간 좀 과한 얘기가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모르는 거야. 이미 나는 봤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상대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넘어가지. 근데 영식님은 지금 옥수님이 가져갔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랬나? 진짜로? 장난이라고 생각했나? 근데 지금 옥수님은 뭐 장난치고 그럴 기운이 있는 상태가 아니죠. 배는 고파 죽겠고 지금 그래도 나간 김에 침낭이랑 이렇게 싹 갖고 왔는데 차라리 이 역할을 바꿨어야 되는데 옥수님이 여기서 이제 내부 정리하고 영식님이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딱 정확히 시켜야지. 가서 집게랑 받고 오면서 침낭 갖고 와. 인정하면 심할서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잘 인정하는 것이 좀 미숙할 수도 있다. 제가 양손에 침낭을 들고 있었는데 계속 우겨서 우기는 거는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썸 탈 때 저런 거 한번 겪으면 이제 정이 확 떨어지죠. 근데 지금 뭐 이 두 사람 뭐 썸도 아니고 애초에 뭐 가능성이 있는 여행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영식님은 지금 심할서 쓰기 싫어가지고 자기에게 잘못 없다는 것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었다는 거랑 들고 오는 걸 봤다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없었는데 생겼네? 신기하다. 이게 어디 있었지? 하면은 둘이 같이서 신기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옥수님은 그냥 내가 들고 왔어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기억이 3초 붕어는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영식님이 붕어가 아니면 그러면 옥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건데 지금 들고 오는 걸 봤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부 처리죠. 뭐 계속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옥수님은 그 상황을 그래도 이렇게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추리를 제대로 했네요. 아니 가려져 있었나 보지. 네가 삼겹살 들면서 이렇게 됐나 보지. 합리적인 추론. 그거였군요. 그거였어. 그럼 내가 잘못했네 미안. 근데 이제 옥수님은 뭐 기분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중요한 거는 내가 까먹으니까 누나가 챙겨야겠다. 아니 뭐 까먹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지. 지금은 이 두 사람의 트러블은 영식님이 까먹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단정 지어버렸다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섣불리 단정 짓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많은 트러블이 생기지. 그래서 영식님은 어쨌건 옥수님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내 기억력 문제다. 그렇게 해서 저도 좀 화를 냈죠. 즉 그거를 랜턴을 못 들고 고생을 하고 왔어. 어안이 벙벙 봉을 들고 고생을 하고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랜턴 없이 갔다 와서 고생했네. 랜턴 있었어? 좀 그래도 밝게 갔다 왔겠네. 아니야 없었어. 이거 어디서 나왔냐? 갖고 간 거 아니었구나. 아우씨 미안해. 여기 있었네. 하고 넘어가면 돼. 옥순 씨도 처음에 그걸 영식에 줬다고 하면서 오해가 시작이 됐지. 네, 제가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 그래요. 이러면서 뭐 영식님도 뭐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짜증이 확 나서. 우겨서. 네가 우겨서 임마라고. 짜증이 나지만 아니야. 야, 너 때문에 짜증나서라고 지금 명확히 말을 해주고 있군요. 우기는 사람 진짜 싫어해.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드러내주는 측면에서 좋네요. 다른 걸 신경 쓴다고. 그래, 여기까지는 뭐 영식님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 근데 처음에 누나가 이거 왜 거기다 놔뒀냐 하니까 나는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놔뒀냐고 했어. 랜턴 찾았네 이랬지. 그래서 누나가 들고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지 않았죠. 들고 오는 거 봤다고 했지. 이제 이걸 얘기를 또 시작을 하고 있네. 참 아쉽네요. 이런 것들이 되게 상대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긴 한데 내가 누나한테 해줘야 할 게 많잖아. 안 해줘도 되는데 원하지 않아. 누린내 제거를 위해서 파슬리 가루를 갖고 왔고요. 저 김치를 넣으려고 하는데 영식님 요리 잘 못하는 것 같아. 요리 막 잘한다고 막 하는데 고기도 굽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를 넣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김치찜처럼 하려고 그랬나? 김치 국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살짝 그 국물로 이렇게 삶듯이 그럴 리는 없겠죠? 고기가 익지도 않았는데 김치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동네마다 스타일이 있나? 그래서 옥수님은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알지. 요리를 해본 사람은 이 사람이 요리를 해본 사람인가 아닌가 알지. 뭐 이것도 후라이팬에 따라서 좀 일찍 넣어도 뭐 후라이팬이 안 타는 고급 후라이팬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영식 씨는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고기는 맛있고 그래도 여기서 또 영식님도 노력은 하는데 영식님은 이게 정말 이렇게 사람을 상하로 구분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상은 아니에요. 상남자는 아니시니까. 저게 효과가 있나요? 물론 그건 이런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렇게 진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자기는 남성성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먹겠다고 하고 삼겹살 김치 볶음이라니. 근데 저거 냄비 여기서 어떻게 씻으라고 저걸 저렇게 해 먹냐. 저거 저거는 이렇게 눌러서 먹으면 안 되겠다. 저기는 후라이팬 저거 언제 어떻게 씻을 때 저거 제대로 막 빡빡 씻을 수가 없으니까. 옥수님은 별이고 뭐고 그냥 안 보고 자고 싶어. 그래 애초에 별에 대해서 그렇게 로망이 있지 않았잖아. 근데 하긴 근데 영식님한테 먼저 별 보러 가자고 했으니까 뭐 누구를 탓하겠나. 본인 전략을 탓하고 본인이 별 보러 가자고 한 뭐 본인을 탓해야지 뭐. 근데 영식님은 여기 이제 별을 보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지금 별 보기로 했잖아. 근데 여기서도 이런 걸 보면 영식님이 굉장히 스스로는 착한 남자라고 자부하고 텐데 센스 있는 배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영식님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선하고 정말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면 여기서 자고 싶을 때 그래? 오늘은 그럼 좀 쉴래? 일단 좀 눈 좀 붙일래? 누나 많이 피곤해? 이 정도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영식님은 목적이 있잖아. 별 본다. 옥순과 별 본다. 그 목적이 상대의 컨디션보다 우위에 있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만약 누나 좀 쉴래? 좀 오늘은 그러면 좀 푹 자. 라고 하면 옥순이 그래도 봐야지. 그러면 그래. 별 보고 자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의 대화죠. 그러니까 소화시켜야 돼 누나. 바로 자면은 배 아파. 별 봐야지. 별 봐야지. 네, 옥수님은 널 위해서 봐주는 거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
아니 내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같이 별 보는 그림 만들고 싶은 거잖아. 나는 원래 바로 자는 거 좋아해. 그래서 뭐 얼굴 붓는다, 예쁜 얼굴 붓는다. 아니 얼굴 예쁜 거를 유지하고 싶었으면 몽골을 안 왔지.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군요. 식도도 기실 것 같은데 사지가 길어가지고 거기를 역류하러 오려면 음식들이 힘을 많이 내야겠네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 그러면서 이제 돌을 손으로 만지다니 불붙은 돌을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미주 씨와 또 약간의 로맨스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데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냥 영식 씨의 어떤 그런 사회성, 살가움 그런 게 그냥 빛을 발하는 거겠죠. 뭐 어쨌건 또 낯설이라고 삼각관계를 라고 써놨는데 네 어쨌건 좋습니다. 야, 뭐 풍경 보는 재미로 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이제 분석할 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서 어떤 이성적 텐션을 기대하기는 좀 힘드니까 좀 분석 컨셉을 살짝 바꿀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재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